끼기 빠빠! 아, 정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 친박들의 불출마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친박들이 공천을 해서 자치단체장 대신 이 경북의 자치단체장님들 몇몇 분들 비리 부패 등으로 지금 이미 직위를 상실한 분도 있고 지금 수사 중인 분도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좀 또 공천하신 분들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틈에 분분 이야기 한번 합시다. 네. 정당 공천제 폐지라든가 지역의 문제, 지역의 정치 부분에 대한 이 상향식이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선택한 후보가 이제 지역의 어떤 정치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결국은 네. 거기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네.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요즘 보도도 잘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군위, 상주, 영주 이쪽 단체장들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논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봉화, 성주, 청도 뭐 다 말들은 있는데 신문지상에 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죠. 수사 중 뭐 일부는 이제 기소 단계에 와 있는 분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수사 중인 사항을 미리 예단을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는 건 곤란하고요. 저는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공천을 주잖아요. 공천은 뭐냐면 개인이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리 혐의,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직을 잃든 뭐 수사 과정에 있든 이거는 공당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공천을 잘못했으니까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상주 뭐 군위 여성 청송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제가 속한 데니까 자. 20대 국회 들어와서 제1번 순위 김종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죠.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궐선거에 김재원 의원이 공천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김종태 의원도 자유한국당에서 공천했고 재보궐선거에 나온 김재원 의원도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자, 뭐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뭡니까 국정원에서 무슨 그런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그 사건에 연루되면서 당협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박영문 당협위원장으로. 그분이 공천을 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주시장은 그분이 공천 줘서 상주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었죠. 징역 1년에 예. 2년 대법원 선고 그렇죠. 받았습니다. 지금 군위 군수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도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들을 심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경선을 붙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공천을 줬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요.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 뭐 둘 간에 뭐 공천 주는 사람과 받는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방법은 없지만은 네.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더 올라가면은 과거에 국회의원 공천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국회의원 공천을 정말로 순수하게 심사를 해서 유능한 사람을 공천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친박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충성할 사람들한테 다 공천을 준 건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자유한국당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천이 만약에
또 자행된다면은 네. 결과는 또 뻔하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조변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야 정당들이 특히 이제 이 지역은 한국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입니다만은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공천받기 위해서 모 경북 지역입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단체장이 차 트렁크에 현금이든 박스를 실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갖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네. 지금도 여전히 공천에 관해서 거품수수 소문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초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을 거의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자치 분권의 시대에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중앙당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지금 지방 정치가 휘둘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 이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대부분 지금 한국당 소속 아닙니까, 그죠? 한국당 소속 단체장들이 만약에 직을 상실하는 단체장 직을 상실하는 그 실형을 받는다면은 다음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못 내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재보선에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페널티를 줘야 되죠. 후보를 못 내게 해야 되죠. 네. 저는 뭐 아까 그 책임 정치 또 뭐 밀실 정치 폐해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상주 시장 선거를 내년 4월 15일 날 뭐 보궐선거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책임져야 된다면 그 공천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우리 헌법상에 있는 대의민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의 비리로 새롭게 뭔가 재선거 그 비용 누가 됩니까? 공영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책임과 공영 이런 걸 이제 연결해 본다면은 공천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정당에게 돈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네? 후보나 뭐 네. 공천한 정당한테 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정당이 맞습니다. 책임지고 네. 그러면은 네. 그 후보 공천한 사람 누구냐 찾아가지고 누구예요? 당에서는 구상하고 이러면 되는 거 상주 아닙니까? 누구예요? 상주 공천. 박영문 씨죠. 네. 박영문 씨는 이번에 이제 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분도 지금 역시 선거법에 연루되어서 뭐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이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차제에 한번 제안하자면은 네. 뭐 국민 청원이라도 해야 될 문제가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의원직이나 단체장직을 잃게 되면은 네. 거기에는 보궐선거에는 정당 공천을 안 해야 됩니다. 그 당에서는 그거를 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아니 그 선거법을 우리 국회에서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개정해서 국민 발언권을 만들어야 돼요. 네. 정당이 안 만들 기존 정당이 안 만들면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률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지금 14명입니다. 네. 14명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10명입니다. 네. 14명 중에 네. 10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래당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르게 그 공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절차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지금 그 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한 또 10명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패스트 트랙에 또 고발돼 있는 사람이 또 60명 한국당만 60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공천 준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가 저는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발언제뿐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도 국민 소환제를 지금 그 도입해야 됩니다. 네. 이 지금 뭐 지방 의원들하고 지금 단체장들한테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주민 소환제를 하듯이 국회의원들한테도
그 국민 소환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아침인가 뭐 하여튼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네. 프랭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정치 후원하고 좋은 정치로 되돌려 받자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후원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네. 뭔가 또 뭐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많다고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걸 떠나서 거기에다 하나 더 걸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네. 똑바로 정치 안에서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해서 네. 처벌받으면은 그 사람 반드시 돈 돌려받자. 벌금. 예, 아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치에서 그렇죠. 선거했으니까 저 돈 주죠. 예, 돈 돌려내라고. 선거 이렇게 비용 한다는 주죠. 거예요. 15% 이상 되면은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 치르는 전체를 국가가 다 지금 하고 돈을 아니 대고 그러니까 하는 선거 거고 비용도 있으니까. 들고 또 개인이 쓴 선거비도 주고 하는데 그거 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구상권 이제 청구하고 법정 선거 비용만 네. 다시 돌려받거든 정부가요. 네. 지난번에 아마 그 강은희 교육감이죠. 대구시 교육감 선거가 교육감 선거 비용이 거의 한 법정 선거 비용이 10억 가량 됩니다. 그 당시 아마 강은희 교육감이 그 직상실령을 받았으면은 법정 선거 비용 돌려받은 선거 비용은 토해냈어야 됐습니다. 네, 근데 네. 다시 재선거 비용은 사실은 재보궐선거 비용은 후보한테 청구하지 않거든요. 지금. 않고. 예. 네, 국민이 세금으로 예, 다 국민 내고 세금으로 있고. 지금 메꾸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제도 자체도 잘못됐고 그로 인한 폐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다 지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나라는 엉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그래서 건 사실 네.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늘 지금 선거만 끝나고 나면은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네. 국회의원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정당의 민주화도 이제는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 정치를 욕만 할 게 아니고 정치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선거하는 날만 주인 됩니다. 맞습니다. 뭐 예. 저희 뭐 분권론자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이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끝없이 관여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네. 그게 옳은 정치가 되고 결국은 돌아오다 보면 순환해서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걸 주민들이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왜 경북에 이렇게 비리 부패 이런 단체장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일단 네. 아니 그 일단 묻지마 투표하기 일당이 때문에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묻지마 투표하니까 감시도 안 네,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제도 안 모든 되고. 폐해를 이번 4월 총선부터 뭔가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 빠바!